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공부하고 항상 연구하는 진짜 중국어 HSK 선생님 진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HSK 5급 듣기에서 회사 그리고 업무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HSK 시험을 보려고자 하는 사람들은 취업이거나 그리고 일상 중국 생활을 위해서 많이 고려를 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HSK에서 출제가 될 때 업무 그리고 회사 생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2017년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다양한 문제와 또 다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그리고 회사에 관련한 표현들을 익히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 그리고 업무 문제들을 시험에서 풀거나 혹은 미리 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조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출제가 되는 유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얘기라고 해서 회사 얘기들이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딱딱딱 찝어줌으로써 이런 유형의 회사 단어들이 혹은 이런 유형의 회사 문제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회사 문화와 함께 연관을 지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걸 그냥 들으면요, 우리 한국 회사 문화와 조금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 회사 문화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준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빈출 문장을 외우고 가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자주 사용이 되어 있는지 그걸 덩어리째로 외워줌으로써 시험에 갔을 때 듣기를 하면서 더 훨씬 좋게 훨씬 효율적으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풀면서 우리 같이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출제가 되는 회사 그리고 업무 문제 첫 번째입니다. 회사 인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사에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는 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인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회사의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단어장 보면서 하나씩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종차이란 단어입니다. 종은요, 뭔가를 총괄한다라는 종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차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요, 총재할 때 제입니다. 그래서 报告 종차이 했을 때는요, 종차이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어떤 업무를 보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종차이.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원会计입니다. 이건 회사의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글자를 더 이상 회의라고 읽으면 안 되죠. 회사 그리고 직업 단어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그렇지. 빠르다 할 때 그거랑 의미 똑같습니다. 会计라고 읽습니다. 무슨 단어였죠? 회계. 그래서 회계한테 물어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부분 역시 회사에 관련한 인물 단어입니다. 이 크어라는 글자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크어렌 뭐지? 그치, 손님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크후라고 붙였을 때는요, 회사 영어로 바이어 혹은 나랑 업무 거래를 하고 있는 그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联系客户 하면요,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다, 연락을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D 보겠습니다. 找投资商. 投资란 단어는 동사로 쓰인 단어가 아니었나요? 왜 인물이었죠? 뒤에 이 글자가 붙였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것도 역시 합성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投资는요, 투자를 합니다. 쌍은 뭐였습니까? 상예, 상店, 상장.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혹은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해주는 쌍입니다. 그렇죠. 투자 측,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는 그 업체가 되는 거다. 그러면 投资商을 찾는다. 투자 업체를 찾는다. 그렇죠. 협찬을 받으러 다닌다라는 이 얘기가 投资商을 찾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사 인물에 관한 표현들이 들릴 때, 그리고 이런 인물에 관한 단어들이 A, B, C, D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음원 듣고 골라볼게요. 王总，上午客户来了电话说同意和我们签合同。那你赶紧给他打电话，跟他商量好具体的日程。问：男的让女的抓紧时间做什么？ 어때요? 들리셨나요? 본문에서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시작하자마자 어떤 여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크후. 그렇죠. 바로 들렸잖아요. 어디예요? 그렇지. 여기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시작을 했을 때부터. 크후 来了电话. 크후가 바이어가 전화 와서 쇼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랑 뭘 하겠다? 签合同, 签合同. 요건 이미 사급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签은 사인을 하다, 合同은 뭐다? 계약서. 계약서에 사인한다라는 얘기는 뭐다? 우리랑 계약을 하겠다고 바이어가 전화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赶紧给他, 赶紧给他. 어서 걔한테 打电话, 전화를 하거라. 걔가 누굽니까? 그렇죠. 客户한테 전화를 해보라. 네, 商量好, 상의를 해보아. 무엇을? 日程, 日程.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하는 일정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아. 질문이 뭐였죠? 남자는 여자한테 시켰습니다. 사역동사 让. 抓紧时间做什么? 무엇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客户한테 연락하라고 시켰습니다.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어떤 회사 인물이 들리는 문장이었다? 客户가 들리는 문장이었다. 때문에 정답은 뭐였죠? 그렇지. C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회사 인물에 관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따로 자료로 주었던 그 부분 있죠. 회사 인물에 관해서 어떤 용어들을 기억해 줘야 되는지 반드시 외워둬야지 시험에 가서 회사 인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겠죠. 네, 이어서 우리가 회사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출제가 되었던 빈출 표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상의를 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商量, 商量. 그렇죠. 업무 내용이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상의한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부분, 요거 어서 빨리,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요. 赶紧, 赶紧, 对吧? 세 번째, 具体, 具体. 이 단어는 원래는 직역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수식어로서 具体, 뭐 이렇게 명사와 결합을 했을 때는요. 이걸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확한, 명확한이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 업무를 얘기하면서 지시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 이런 문장도 시험에서 들릴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 봤을 때 한번 들어봅니다. 商量广告的事情. 그러면 어떤 걸 상의한다? 그렇죠. 事情,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광고에 관한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고를 찍으려고 하나 봐요. 혹은 광고를 만들려고 하나 봐요. 그걸 상의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商量广告的事情. 자, 두 번째 거. 商量下一步怎么做. 이번에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商量 그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怎么가 뭐였죠? 어떻게라는 얘기였고요. 做는 하다입니다. 어떻게 할지 상의해 봅시다. 그렇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赶紧는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 빨리 이렇게 해. 늦으면 안 돼. 지금 해도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무엇을 처리해봐 라는 다급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때문에 赶紧通知广告商. 아까 얘기했죠. 广告는 광고이지만 商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뭐가 된다? 사람, 인물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광고를 맡아준 그 업체, 그렇죠. 빨리 통지를 해, 알려. 일정이 바뀌었거나 장소가 바뀌었거나 이기 때문에 그래서 赶紧通知广告商 하면요. 늦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헛걸음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통지를 해봐. 두 번째, 赶紧告诉同事们. 내일에 어떤 모임을 하는데 장소거나 시간이 바뀌었어. 이 사람들이 헛걸음할 수 있으니까 빨리 지체하지 말고요. 告诉, 알려주세요. 동료들한테 라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거具体그리고 명사가 들어갔을 때 구체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具体时间. 내일에 할 거예요. 그러면 具体时间, 그럼 구체적인 시간은 뭡니까? 더 정확한 시간은 뭡니까? 내일 몇 시예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具体时间은 알려주세요. 두 번째, 具体数据. 수치, 숫자예요. 한 100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具体数据를 알려주세요. 더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세요. 마지막에 具体要求, 요구가 对了, 要求. 우리는 이런 요구를 만족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더 정확한 요구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명시해 줄 수도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기억할게요. 자료에도 있겠지만 동영상만 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한번 캡처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아까 첫 번째 문제는요. 반드시 출제가 되는 회사 문제 가운데서 인물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회사의 업무 처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经理批准了. 批准. 허락했다, 승인했다, 결재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찡리, 매니저 혹은 대표님, 이사님이 어떻게 했다? 피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결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라는 얘기였죠. 2번, 写完报告了. 报告了라는 단어가 보고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보고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写와 같이 쓰였을 때는요. 보고서를 다 완료, 작성을 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分析数据. 아까 얘기했죠. 数据가 수치, 데이터입니다. 分析가 뭐였습니까? 分析, 분석하다였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한다. 마지막에 D를 보겠습니다. 搜索资料. 资料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료란 뜻이에요. 搜索 읽어볼게요. 요걸 직역하면요. 수색이에요. 그러면 수색한다, 검색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료를 검색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단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건 어떤 일을 한다라는 표현이 위주이기 때문에 허락했는지, 보고서를 다 썼는지, 분석 중인지, 혹은 제일 마지막에 검색을 하는 일을 하는지, 회사 뭡니까? 업무 처리에 관한 단어가 주를 이루는 선택 문제다 이거예요. 자, 이런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에서 어떻게 들릴지 시작합니다. 小马，那个化学实验进行得顺利吗？进行得比较顺利，现在在分析数据，我们很快就能得出最终结论。那你什么时候能交实验报告呢？这周5之前。问：实验进行到哪一步了？ 어땠나요? 제대로 들었나요? 일단 우리가 보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가 여러 개가 비슷하게 들린 거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 화학 실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进行的顺利吗? 그러니까 顺利라는 단어는 순조롭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니? 순조롭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分析数据 하고 있어. C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을 수가 있었네요. 그랬더니 남자가 계속 말을 하면서 얘기해 봅니다. 实验报告 제출하라 이 얘기죠. 근데 앞에다 어떤 얘기까지 넣어줬습니까? 什么时候 언제, 이건 아직 완료한 게 아니고요. 언제 제출하냐라는 실험 보고를 물어보긴 하는데 다 썼다가 아니고요. 언제 제출할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들리긴 했지만 함정이다. 정답이 아니다. 때문에 정답을 어떻게 고르고 가야 될까요? 그렇지. C로 고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걸 물어봤습니까? 进行到 진행한다. 到 어디까지 왔다. 어느 한 걸음, 어느 한 절차까지 왔습니까를 질문했기 때문에 다 썼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함정에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역시 뭡니까?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장 속에서 누구를 부르거나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업무 처리 문제가 반드시 역시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업무 처리에 관한 빈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갈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进行 진행하다였죠. 단어장에 나와 있습니다. 顺利 순조롭다 였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거 요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어때? 어떠니? 무슨 일이야?를 질문할 수 있는 표현이었죠. 怎么样 그렇죠. 이 단어가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 첫 번째, 进行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정도보에 떠를 붙여서 뭔가 상황에 대해서 묻는 말을 붙여서 자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进行的还好吗? 잘 되고 있어? 어때? 나름 좋아? 두 번째, 进行的怎么样? 요걸 붙였죠. 진행이 어때? 잘 되고 있어? 역시 이런 말이고요. 마지막에 进行的 아까 나왔던 순조롭다. 顺利吗? 그렇죠. 때문에 시험에서 이런 문장들이 나왔을 때 하나씩 나누어서 단어로 듣지 말고요. 덩어리째로 어떻게 되었어? 잘 되고 있어? 이대리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덩어리째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사건 업무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에 나와 있던 정도보어떠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이 顺利, 무엇이 顺利吗? 이렇게 물어볼 때 다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这次投资项目 이번 투자 프로젝트가 어떻습니까? 너무 잘 되었습니다. 너무 순조롭습니다. 일 처리가 잘 됐어요. 두 번째, 上午的活动 오전에 그 활동, 이벤트가 很顺利 역시 잘 됐습니다. 뜨와 같은 표현이 필요 없죠.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순조로워요. 일이 술술 풀렸어요.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나왔을 때 역시 한꺼번에 바로 알아듣기. 두 번째, 업무 일정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쓸 수 있는 단어가 怎么样입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경우가 훨씬 많이 시험에서는 업무 표현에 있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같이 봅니다. 질문, 예문. 那个合同怎么样了?那个合同怎么样了?合同이 뭐였죠?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그 계약이 怎么样了 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에 뭘 물어본다? 진행 상황을 물어본다. 그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 잘 풀려가고 있어? 두 번째, 明天的活动准备的怎么样了? 이번에는 어떤 동사가 준비하다라는 동사가 정도보의 표현에 怎么样了를 같이 붙이고 나왔습니다. 때문에 准备하면 진행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准备的怎么样了라고 했을 때는 준비가 진행 상황 잘 되고 있어? 그렇죠. 뭔가 막힘이 없어? 뭐 장소거나 어디를 대야 할 때 뭐 막힌 안 되는 일이 없어? 풀리지 않는 게 없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역시 진행 상황을 묻는 말로 怎么样了?怎么样了? 회사 부분 표현에서 등장을 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문제를 볼게요. 회사 생활에서는요, 인물 문제, 업무 처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냐? 회사 생활에 관한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라는 회사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업무 처리랑 뭐가 다른가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办理入职手续. 办理入职手续. 办理手续는 우리 하나의 꾸딩搭配, 호응 구조로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과 수소국 처리를 하다, 발달하는 표현입니다. 入职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직업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입사라는 표현을 할 때 入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사 과정을 밟다. 이건 업무 처리가 아니잖아요. 그지? 두 번째, 想搬到公司附近. 빤 무슨 말이었죠? 그렇지, 이사한다.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다? 회사 근처로 이사 가고 싶다 이겁니다. 역시 업무도 아닙니다. 그죠? C 보겠습니다. 向领导汇报. 요거는 우리 업무에 관련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지만 汇报라는 단어 볼까요? 요걸 조금 이따 한번 报告라는 단어랑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汇报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보고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汇报, 보고입니다. 그래서 상사 혹은 윗분한테 보고한다라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에 이것도 역시 업무가 아니에요. 吵架. 吵架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렇죠. 말로 다투면서 싸운다, 말다툼을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보기들은요, C를 제외하고요, 업무 처리는 아니란 말이죠. 직업 혹은 이 사람의 업무가, 직무가 뭡니까? 인물 단어도 아니겠고요.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입사 과정을 밟는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회사 근처로 이사 간다. 마지막에 동료랑 다퉜다. 이런 얘기들이 위주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자, 역시 이 문제도 한번 음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걸 정답으로 골라야 될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你今天怎么看起来心情不太好？别提了，上午跟同事吵了一架，真的假的？那你打算怎么做？我还想主动跟他道歉，但是我开不了口。问，女的怎么了？ 어땠어요? 들렸나요? 본문 볼까요? 자, 上午跟同事吵了一架. 이게 지금 이합동사이기 때문에 吵架를 떨어져서 우리한테 읽어주었지. 결국에는 동료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吵架, 다퉜다는 얘기예요. 이가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한 번 다퉜어요. 다툼 한 번 있었어요. 같은 말입니다. 마치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睡觉는 그냥 잠을 자다인데 잠깐 잡니다. 잠 한숨 잡니다 할 때 睡一觉. 그렇죠. 같은 표현이란 말이죠. 사진을 찍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照相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해 줬다? 照张相. 사진 한 장 찍어 주었다. 역시 같은 말인 거예요. 때문에 정답은 바로 여기에서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퉜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같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道歉. 道歉. 내가 주동적으로 먼저 그 사람과 道歉,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다만 어떻다? 开口, 입을 여는데 开不了,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차마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한테 업무 내용이거나 이 사람이 직무가 뭡니까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회사 생활에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한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자한테는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여자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대요? 라는 거기 때문에 친구랑 아니라 동료랑 다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때문에 D가 맞겠죠. 역시 이 부분에 나와 있던 우리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일상생활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공동으로 등장을 할 수 있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요걸 역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찍어주고 가고 싶은데 같이 읽어볼게요. 직업 혹은 직원이랑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과 연관해서 표현들을 어떤 걸 기억해 줘야 되냐? 같이 읽어봅니다. 단어장에 있죠? 职业, 직업, 入职, 아까 얘기했습니다. 회사로 들어가는 것. 进公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入职, 입사한다라는 표현. 자, 辞职였죠? 辞는요, 사퇴하다, 그만둔다, 사직. 任职, 여기서 任이라는 단어는 任务하면요, 임무가 될 수도 있지만 임직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직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곳에서 내가 임직하고 있다, 즉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任职. 求职者, 求, 구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직자,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려고 입사 지원을 한 지원자로 쓸 수도 있겠고요. 첫 번째 글자 职业였습니다. 두 번째 글자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속으로라도. 핀이라고 했습니다. 핀이라는 글자는 어디랑 연관되어 있냐? 고용과 채용에 관련한 글자입니다. 때문에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로 출제가 되냐? 招聘,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招聘, 예, 우리 모집합니다. 招聘, 오세요. 그렇죠. 모집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应聘, ing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렇죠. 응하다, 거기에 대응을 하다. 招 하는데 내가 ing합니다. 나 갈게요. 그렇지. 지원한다라는 표현이죠. 핀용, 고용하다. 사용할 때 용이기 때문에 채용하다, 고용하다. 핀칭, 이거는 칭은요, 여기로 오실게요. 저 우리한테로 오십시오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요건 어딘가에서 이 사람을 모셔오다라는 표현 혹은 스카우트해오다라는 표현으로도 가끔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터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터우. 행동일 때 터우라는 글자는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터우, 던진다라는 얘기예요. 혹은 던져놨다 터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문장 속에서 이 터우라는 글자는요, 이런 글자로 투자하거나 투입 혹은 뭔가를 넣다라는 얘기로 많이 쓰입니다. 자, 볼까요, 단어? 投资, 그렇죠. 월급할 때 혹은 자산할 때, 자료할 때 즈를 넣어서 투자하다. 投入, 이만큼 인원을 이번 일에 투입할게요. 넣을게요. 投简历, 简历는 우리 회사 관련 명사잖아요. 예, 简历, 간단한 이력을 적은 서류, 뭐죠? 이력서. 이력서를 회사가 있네. 아, 저 회사들 내가 다 가고 싶어. 投简历, 자, 내 이력서 넣어. 지원하다라는 표현으로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거, 치엔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동사로 쓰였을 때 이게 첸이에요. 뭐예요? 사인한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과 혹은 서명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첸즈, 글씨.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서명하다, 사인하다. 첸위에입니다. 위에가 뭐였죠? 약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사인을 해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签合同,合同이 뭐였죠? 계약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역시 계약 체결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회사 업무 관련 그리고 회사 생활 관련 단어들이 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로부터 어떤 표현들을 같이 기억해야 되냐? 신청하다, 보고하다라는 많이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를 풀면서 얘기했잖아요. 뒷부분에서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요 두 세트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신청하다라는 표현을 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단어장 보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빨리. 한국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아우, 답답해 죽게 속 터져. 빨리 좀 해줄래? 빨리 처리해 주세요. 빨리. 두 번째, 신청하다 그대로 申请. 마지막에 이름과 내 이름 석자를 알립니다라는 표현과 이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报名.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했을 때는 다 한국어의 신청하다라는 표현과 같이 쓰일 수가 있는데 뒤에 어떤 목적어가 붙냐, 도대체 무엇을 신청하냐에 따라서 달리 쓰인다는 겁니다. 쓰기에서 각별히 주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반리는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밟다, 이런 과정을 처리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申请은요, 서류거나 혹은 자격증, 자격사항에 대해서 내가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드를 신청합니다. 혹은 뭐 유학 자격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빠오밍이라는 얘기는요, 내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행사와 이런 등록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이름을 적어야지만 내 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내가 이런 자격을 신청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에 쓰이는 단어가 빠오밍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두 단어가 또 헷갈릴 수가 있냐면 보고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헷갈립니다. 첫 번째 우리 먼저 뭘 배우죠? 맞습니다. 빠오까오라는 단어를 먼저 배워요. 그런데 빠오까오라는 단어와 같이 우리가 예전에 함께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가 있냐면 회의빠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그 회의빠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회의빠오라는 단어는요, 특정된 어디에 대해서 혹은 특정된 누군가 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회의빠오는요, 상급자거나 혹은 내 개인이 대중을, 즉 많은 사람을 향해서 보고를 한다라고 할 때 빠오까오 아니고 회의빠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오까오는요, 가장 일반적인 보고거나 보고서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이지 상사한테 쓸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는 더 많게 어떻게 회의빠오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일대 대중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 할 때는 역시 회의빠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주는 거예요. 어때요? 해석이 잘 되었나요? 자, 이로써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HSK 5급 듣기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를 하는 HSK 선생님 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